자, 모두가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워크 앤드 컴퍼니 창업자 트리스탄 워크 이야기. 수백 년 동안 이발사들은 1자 면도칼을 사용해서 수염을 깎아왔다. 한 면만 날카로운 면도칼로 수염을 뽑았거나 잡아당기지 않고 피부에서 깎아낸 것이다. 1자 면도날을 문제는 집에서 혼자 사용하기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이었다. 목을 베이지 않고 제대로 수염을 깎으려면 이발소에 찾아가야만 했다. 날카로운 면도날을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은 킹 질레트였다. 1904년에 그는 면도날의 날을 윗부분에 집어넣고 손잡이를 달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아는 면도기의 시초였고, 이때부터 집에서 수염을 깎으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도기 산업이 시작이 됐다. 이후 20년이 지나서 질레트 면도기가 특권을 상실하자 시장에는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면도기에 점점 더 많은 면도날을 추가했다. 심지어 6개까지 칼날이 추가되면서 남자들은 훨씬 질 좋은 면도를 경험하게 됐다. 하지만 대서석인 남성에게는 예외였다. 다중나라의 면도기는 거칠고 고슬고슬한 수염을 깎는 데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조경 살충까지 파고들어서 각종 상처와 염증을 남겼다. 2013년 워커 앤드 컴퍼니는 유색증을 위한 건강 뷰티 제품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했다. 창업적인 트리스탄 워커는 흑인이었기 때문에 다중날 면도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단일나라 안전 면도기인 베베를 개발한 에서 면도용품 정기구독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유색 인증을 타깃으로 한 사업은 실리콘밸리의 주류와 역행하는 행보였다. 더구나 워크앤드컴퍼니는 실리콘밸리가 선호하는 기술 스타트업이 아니었고 엔지니어 출신의 CEO도 없었다. 트리스탄은 그런 자신을 노래 제목을 따서 콘크리트에서 자른 장미라고 표현했다. 물론 이제는 후줄근한 티셔츠를 입은 20대의 백인 컴퓨터 프로그래머만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확실한 성공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리스탄은 워크는 호기심이 많았다. 우리 가정은 한동안 생활 보조를 받으며 어떻게 해했을 만큼 가난했다. 그래서 제 인생 목표는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되자. 또 첫 번째 방법은 배우나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었지만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월드 스트레스 일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도 역시 즐겁지 않았고, 마지막 남은 것은 창업자가 되는 건데, 이걸 깨달은 날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지원해서 2008년에 입학해서 저는 실리콘밸리의 생태계를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24살짜리 수백만 달러를 벌면서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모습을 지켜봤죠. 내가 이런 것을 왜 몰랐지 싶더라고요.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 호기심은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재능이다. 트리스탄은 흔히 말하는 개짜는 아니 저는 왕성한 호기심으로 푹 빠져들었고, 그래서 트위터도 그 중에 하나였고, 트리스탄은 월간 사용자 수가 50만 명 정도인 작은 커뮤니티일 때부터 트위터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다른 친구들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래퍼이자 댄서인 MC 해머와의 운명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말이다. 학교에서 MC 해머가 강연하기로 한 날 친구들은 진짜 MC 해머가 오는지 궁금해서 난리. 그때 제가 트위터에서 MC 해머가 오시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니 30초 뒤에 답이 왔어요.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여주며 온대 봤지? 라고 말했죠. 친구들은 멀티 플래티넘 아티스트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무척 흥분했어요. 그때 저는 트위터를 보면서 외견성 별로인 아이디어도 실제로는 탁월한 아이디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트위터에 뛰어들어야겠다고 결심했죠. 트위터의 성공은 트리스탄에게 기억하는 자기 직감이 을 믿어야 한다는 교훈. 그에게는 소셜미디어 가능성만 아니라 새로운 영역, 화이트 스페이스를 보는 능력, 덕분에 사람들은 아니요라는 것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 예스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었다. 2008년 당시에 트위터의 직원은 고작 20명 남짓. 트리스탄은 트위터 초기 사용자에 머무지 않고 회사 성장을 직접 돕고 싶었다. 그래서 자신은 트위터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대략 20명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마지막은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이자 어거스트 캐피털의 파트너인 데이비드 호닉이었다. 알고 보니 데이비드는 트위터의 창업자인 에반 윌리엄스의 오랜 친구였다. 트위스타는 데이비드를 만난 이틀 뒤에
에반에게 인턴십을 제안했다. 트위터에서 인턴십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위치 기반 서비스 포스케어를 개발한 신생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에게 또다시 이메일 공세를 퍼붓기 시작했다. 포스케어 CEO 데니스 크롤리에게 답신을 받았다. 이메일을 총 8번 보냈어요. 8번째에 데니스가 직접 답장했는데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데니스는 이메일에 당신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뉴욕에 와본 적이 있어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어떻게 회신을 보낼지 고민했죠. 10분 뒤에 사실 내일 뉴욕에 갈 계획이었어요 라고 답장했다. 그러고는 그날 밤에 비행기를 예약하고 다음날 아침에 뉴욕으로 내려갔어요. 일주일 동안에 포스케어 사람들을 만났고 한 달 뒤에는 사업 개발팀을 맡았어요. 이런 일화를 배울 점은 트리스탄이 고집이 아니라 그가 가진 해안이다. 운이 좋아서 우연히 로켓에 탑승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2번이나 로켓에 올라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저평가된 아이디어를 발견했다는 의미다. 그렇네요. 게으른 투자자의 아니오에 속지 마라. 포스케어의 사업개발팀은 초창기부터 맡아서 탄탄하게 성장시킨 트리스탄은 2012년에 회사를 떠났다. 자신의 회사를 세우기 위해서였다. 트리스탄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에 완벽한 곳에 착륙했다.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벤처 투자 기업인 앤드리슨 호로위츠로부터 사내 벤처 기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것이었다. 은행을 설립하고 싶어서요. 화물 운송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도 하고 싶었고 전 세계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떠오른 아이디어가 양날 면도기였어요. 기존의 다중날 면도기가 엄청 불만족스럽거든요. 면도 경험을 개선한 일이 은행을 설립하는 것만큼 대단한 아이디어는 아닌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만 스케일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보지 못했던 틈새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도 충분하다. 트리스탄은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면도기 시장에서 소외되었던 특정 사용자층을 발견했다. 면도기로 인한 상처와 염증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트리스탄은 PNC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에 버금가는 유색 인정을 위한 건강 뷰티 기업을 구성했다. 문제는 투자자 대부분이 백인 남성이었다. 그들은 트리스탄이 공격하려는 시장의 필요성에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 물론 투자자들의 거절이 언제나 부정적이진 않다. 어떤 거절은 아이디어를 수정할 구체적인 힌트가 담겨 또 어떤 거절은 아이디어가 지닌 기회가 더 크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시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파악할 생각도 없이 아니오를 외치는 게으른 거절은 빨리 잊고 넘어가야 한다. 트리스탄에게는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짚어내는 안테나가 있었다. 그는 피칭을 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어느 지점에서 시큰둥해지는지 빠르게 알아챘다. 14번째 슬라이드에서 예들은 스킨케어 제품인 프로액티브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가 하려는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중이었다. 한 투자자가 면도기로 인한 상처나 염증이 여드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저는 흑인 남성 10명의 전화를 물어보면 10명 중에 8명은 평생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고 답할 겁니다. 그때 트리스탄은 벤처 투자자의 비판이나 거절이 아이디어 성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떤 투자자들은 전후 맥락을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아이디어를 평가하더라고요. 질문 내용을 들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게으른 투자자인 거죠. 게으른 투자자. 제대로 된 예스 하나면 충분하다. 다행인 것은 게으른 투자자도 있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선견지명을 가진 투자자도 있다는 점이다. 트리스탄의 경우에는 그에게 사내 벤처기업을 제안한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창업자이며 벤처 투자자인 벤 호로위츠가 그런 투자자였다. 트리스탄은 많은 거절을 당하는 그는 중요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예스 하나만 건지면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제가 끔찍한 아이디어를 낸다면 벤이 진실을 말해줄 것으로 믿었어요. 실제로도 벤은 그렇게 했고요. 마침내 사업 아이디어 구성을 마치고 제안서를 가져갔을 때 벤은 그래 바로 이거지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뭔가 제대로 한 건 잡았다는 사실을 알았죠. 벤을 통해서 인기 래퍼이자 투자자인 나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베벨은 그에게 딱 맞는 제품이었어요. 저희가 피칭을 시작한 지 5분쯤 지났을 때 나스가 나도 낄게요. 이제 뭘 하면 되죠? 라고 묻더군요.
나스가 2016년 여름 히트곡의 후렴구에 베베를 넣어준 덕분에 매출도 3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드리스탄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안위호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유색인종을 위한 건강뷰티 제품 시장이 너무나 작다는 지적이었다. 드리스탄은 2017년 이렇게 말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유색인종을 위한 P&G를 만들려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노리는 시장이 틈새 시장인 것처럼 말하죠. 그러나 세계 인구 대다수가 유색인종인데 우리가 유색인종을 위한 P&G라면 대체 P&G는 뭔가요? 2018년 워크앤컴퍼니는 매각되었고 드리스탄은 CEO로 남았다. 인수자는 다름 아닌 P&G였다. 인수자는